네, 오늘 저희하고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뜨거운 뉴스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러한 이 언더테이블 밑에 흉계를 꾸미면서 이른바 160억 원에 해당되는 헛돈 당비 유출이 있었다. 그 의혹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 제기를 해서 크게 뉴스가 되고 당시에 이 대선을 관리하고 있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뭐 아시다시피 예. 그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당내 구테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패를 했고 네. 소문에는 이제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만났는데 네. 그 한덕수 쪽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나 돈 없다.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 다 대주겠다. 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 김문수 후보 촬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한덕수 후보도 촬영을 했어요. 아, 예. 후보도 아닌데도 이게 뭐냐? 이 돈 누가 댔냐 그랬더니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촬영하는 장소 비용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제공했다. 그걸 제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니까 예. 본인이 냈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 뭐 아무런 증거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선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구테타가 무산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계속 뭐 우리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고요. 160억은 어떻게 계산된 그건 숫자입니까? 뭐 계산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떠돌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그 선거 기간 내내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어쨌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렇죠. 6월 3일 전까지는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예. 선거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돼요. 네.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아시다시피 그날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우리는 김문수 이름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입원을 받았고 차량도 그날 자정이나 그 넘어서도 공급이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문에는 뭐 지금 한덕수와 관련돼서 한덕수 쪽으로 다 그 랩핑 그러니까 이름을 다 써놔서 이렇게 그 차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 그다음에 옷도 한덕수를 위해서 만들어놨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선 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왜 한독수까지 집어넣어서 여론조사하는데 비용을 도대체 얼마나 쓴 거냐, 네.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네. 선거 끝났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가는 건 당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걸 밝혀야 된다. 그럼 밝히면 될 텐데 그걸 갑자기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글쎄 그거는 뭐 고발했습니까 일단? 아니요. 근데 그 지금 얘기가 예. 그게 우리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권영세 선배님이 그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날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왜 당의 명예훼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라면 그 소문이 계속 떠돌아다니도록 방치하는 게 그게 오히려 명예훼손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 최고께서 하신 말씀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해봄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그거 왜냐하면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독수에게 간 돈 없다. 네. 근데 조사 자료를 제대로 다 받지 않아서 뭐 제대로 당 사무처에서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 회의록도 잘 못 보고 뭐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조사 결과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좀 진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공적 이슈에 대한 거잖아요. 네. 공적 무대에서 벌어진 공적 이슈에 대해서 공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뭐 다른 방법도 아니고 당무감사나 이런 그 정상적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제 김종혁 최고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친윤 쪽과 지금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개파 싸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할 때도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럴 때마다 네.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선거가 끝나면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네. 당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선거와 관련된 자금들의 집행 내역이 네. 너무 불투명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들여다보는 내용 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뭐 주먹국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중앙선거위원- 중앙선거위에서 뭐 또 뭐 뭐라고 얘기할지 중앙선거안위가 모르겠으니까.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회계감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라는 것들이 네. 예를 들면 돈을 어디로 빼돌린 거를 감사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다 계약해서 그게 누군지를 알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붙어 있는지만 보고 영수증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어쨌든 썼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 돈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게 한덕수를 위해서 쓴 건지 김문수를 위해서 쓴 건지 점퍼 이름에 누구 이름이 프린트됐는지까지 다 그걸 들여다보지는 뭐 않을 하려고 것이니까. 들여다보겠어요. 돈을 제대로 지급했느냐, 네. 그 한돈에서의 돈을 제대로 지급했느냐라는 그 업체에 돈이 갔느냐만 확인하면 뭐 되는 거니까. 그러겠죠.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것은 공적 사안에 대한 공적 이슈, 네. 그 공적 무대에서 벌어진 공적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한계 이른바 친한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정욱 최고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아 이게 또 개파 간에 뭔가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구나. 전당대회가 뭐 한 달 뒤에 열지 한 달 반 뒤에 열지는 모르겠지만 아 참 전당대회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거는 뭐 처음에 뭐 19일 날 한다, 20일 날 한다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당이 이렇게 막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열리긴 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왜 지금 저렇게 혁신위하고 네. 비대위하고 예.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일요일 날 그 의원총회 한다면서요?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또 얼마나 시끄러울지. 지금 국민의힘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의원총회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요 예. 모든 결정은 최고위에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대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뽑힌 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게 그 뭐야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된 게 우선이다. 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은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당 대표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계속 하셨어요. 네. 당 대표하고는 안 만나면서 친인들과는 만나서 저녁에 무슨 관저로 초청해서 그 계엄 다음 날도 당 대표는 안 만나고 자기 측근이라는 분들 만났고 이런 일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당이 그때부터 안전히 꼬여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당의 질서라든가 규율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뭐 의총이라는 게 뭐 김 선배 보셨지만 그 한 20명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 뭐야 그 의총 소집. 의총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분위기를 가능해요. 만들었다. 그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과반수 이상인데 그 한 60명 모였는데 한 20명 정도가 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의원들이 막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서서 아 그거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또 더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욱더 못하죠. 상당 기간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그렇죠. 되니까.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만 소리를 내면 그게 마치 당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당론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 당론은 절대 깰 수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려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 날짜 같은 것도 어렴풋하게 좀 얘기가 얘기하겠죠. 되지 뭐. 않겠어요? 네. 거기서 당연히 뭐 황우여 그 선대위원장 선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준비를 해서 아마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쯤에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일정 보도가 나오는데 8월 중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지. 근데 이 연복 이렇게 더운 그 더위하고 이 뭐야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역시 전당대회가 나오면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할 것인가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네. 날짜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는 말리고 있다면서요? 주변에서 말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 지금 저렇게 친윤이라는 분들이 정광훈을 불러서 정광훈 씨 불러서 저렇게 뭐 다시 윤 어게인 외쳐대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오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윤들은 똘똘 뭉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있으면 우리는 죽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저 친윤 그룹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한 사람 한쪽 무서워하고 한쪽은 한쪽은 싫어해요. 두렵고 한쪽은 싫고. 네. 예. 근데 그렇다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싫은 쪽을 선택하죠. 무서운 쪽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면 친윤이라는 그룹들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똘똘 뭉칠 거예요. 그렇게 뭉쳐서 계속 무슨 배신자 프레임 무슨 뭐 극우 프레임 계속 갖다 넣을 텐데 저는 뭐 그런 얘기하죠.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데 당이 자꾸만 한동훈이 나옴으로 해서 더 극우화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그게 과연 우리가 당을 위해서 좋은 거냐? 우리 당은 그 극우에서 벗어나서 이 중도까지를 포함하는 보수가 돼야 되고 미래지향의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로 가면 당은 점점 더 과거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망상과 함께하는 당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보수가 가뜩이나 저쪽에서 보수를 죽이지 못해 난리인데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것이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지럼증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 이러면서 내란 혐의의 형사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법의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을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이른바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국세청장 포함해서 모두 17명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이 되고 내일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는 하나 커다랗게 굴러가는 소리바퀴의 뉴스 진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른바 새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기에서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